표면적으로는 2021년 포뮬러1 차량은 기본적으로 2020년과 동일합니다. 작년 코로나 바이러스 셧다운에서 팀 모두가 비용을 절약하기 위해 2021년에도 동일한 실시를 유지하는 것에 동의했기 때문이죠. 하지만 포뮬러1의 전무이사인 로스 브로는 생각이 달랐습니다. 지난 2017년부터 시작된 에어로 시스템 규정 완화가 팀 간의 격차를 벌려 경쟁력 있는 레이스를 볼 수 없다고 말했고, 에어로 시스템 규정이 역대 가장 빠른 자동차를 만드는 것에 초점을 맞춘 것은 명백한 실수였다고 말했습니다. 차량의 공기 역학 성능이 2016년으로 회귀하여 서로 경쟁할 수 있는 상태를 만드는 것이 이번 시즌 핵심 포인트이고, 가장 빠른 차가 아니라 가장 빠른 선수가 F1을 주도하길 바랬던 것이죠. 그 덕분에 2021년 주행 기록은 작년 기록 대비 2.5초에서 3초가량이 느려졌습니다. 드라이버들이 좀 더 까다롭고 몰기 어려운 레이스를 펼쳐야 하며 팀 간의 차량 성능 차이를 줄여 좋은 차를 가진 선수가 아니라 경쟁력 있는 선수가 포디움에 올라가야 한다고 생각한 것이죠. 결국 2021년 F1은 에어로 규정이 대폭 강화되어 2016년 성능으로 롤백되었습니다. 2021년 규정 변화를 보면 간단합니다. 플로어 리어 타이어 앞쪽 10cm 크기 변화, 리어 브레이크 덕트 윙렛의 크기 감소, 디퓨저의 수직 스트레이크 길이 감소까지 결국 다운포스를 대폭 감소시켜 조종성과 그립 안정성을 낮추어 실력 있는 선수가 빛을 보게 만든 것이죠. 소소하게 메르세데스가 선보였던 신기술 다스도 금지되었고, 코로나 일정으로 그랑프리 일정이 바뀔 수 있어 타이어 컴파운드 역시 자동 할당되는 방식으로 변경되었으며, 자동차의 최소 중량이 746kg에서 749kg으로 증가했고, 웨이스트 게이트가 필요 없는 엔진 설계라면 반드시 만들 필요는 없도록 규정이 바뀌었으며, 연습 세션도 모든 세션에서 동일하게 60분으로 변경되었지만 포뮬러1의 큰 흐름을 바꿀 만한 내용은 아니었기에 간략히 넘어가겠습니다. 바레인 그랑프리 리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올해 처음 참가하는 루키, 쯔노다, 믹슈마오, 마즈핀 3명의 선수 중 가장 큰 활약을 보인 것은 유키 쯔노다였습니다. 루키는 어떤 식으로든 팬들에게 각인되어 많은 기사가 나오게 만들고 팬들에게 언급되어 인지도를 높여야 됩니다. 사실 개인적으로 유키 쯔노다에 대한 기대는 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동계 테스트에서 보여준 유키 쯔노다의 F1 적응력과 일본 스폰서인 혼다의 머니파워는 막강했고, 루키임에도 좋은 성적을 낼 수 있는 알파타우리에 입단한 것은 큰 행운이었습니다. 쯔노다는 3명의 루키 중 유일하게 포인트 피니시했으며 최종 성적 9위를 달성하며 정말 좋은 스타트를 끊었습니다. 반대로 마제핀은 연습 세션과 퀄리파잉, 레이스까지 모든 세션에서 스핀을 하며 스핀 3관왕을 달성해 마제스핀이라는 별명을 가지게 되었네요. 그리고 믹 슈마우는 아쉽게도 눈에 띄는 활약이 없었습니다. 마제핀은 레이스 스타트 후 10여 초 뒤 혼자 트랙 밖으로 밀리며 스핀했고, 경기 후 자신에게 화가 난다며 팀에게 미안하다고 말했습니다. 라티피는 동력장치의 ERS 고장으로 51랩에 리타이어했으며, 가슬리는 초반 사고 이후 페이스를 끌어올리지 못해 레이스 후반 리타이어했습니다. 가슬리는 경기 후 인터뷰에서 멋진 주말을 보낼 수 있을 거라 예상했지만 첫 랩 사고로 모든 걸 망쳤다며 리카르도와의 사고에 대해 많이 아쉬워했습니다. 알론소는 리어 브레이크 덕트에 이물질이 들어가 리타이어했습니다. 러셀은 성능이 부족한 윌리엄스의 차량으로 14위라는 업적을 달성했고, 알핀의 차량을 타고 나온 오콘의 바로 뒤까지 근접하는 등 기대 이상의 성적을 보여주었으며 실력을 과시했습니다. 백전노장 라이코넨은 스트롤에 3초 차이까지 근접했지만 아쉽게 포인트 피니시하지 못하고 11위로 레이스를 마감했습니다. 페레즈는 포메이션 랩 도중 엔진 문제로 차를 멈춰야 했습니다. 결국 포메이션 랩을 한 번 더 진행했고, 페레즈는 피트에 들어가 피트 스타트를 하게 되었습니다. 피트 스타트를 했음에도 노리스 뒤인 5위로 레이스를 마감한 것은 레드불 감독이 알본 대신 페레즈를 선택한 것이 옳았음을 증명했다고 생각합니다. 메르세데스와 레드불이 올해 박터지게 싸울 것으로 예측되는 가운데 그 뒤를 바짝 쫓고 있는 팀이 바로 맥라렌과 페라리입니다. 페라리는 2020년 암흑기를 보냈지만 다행스럽게도 올해는 작년보다 더 나은 모습을 보여줄 것이라 예측됩니다. 노리스는 4위로 단연 돋보였고, 르클레는 리카르도를 힘겹게 막아내며 6위를 지켰으며, 리카르도와 사인츠는 각각 7위와 8위로 포인트 피니시하며 이적한 팀의 차량에 적응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2021년 규정 변화에서 다루지 않은 내용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연료 소모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오일과 윤활유를 동시 사용하는 것을 막고자 특징이 서로 다른 유량계를 오일과 윤활유에 따로따로 배치해 FIA에서 감시하기로 한 것이죠. 저는 2019년 페라리 엔진의 강력했던 모습과 2020년 페라리가 FIA와 합의한 뒤에 눈에 띄게 느려진 이유를 결국 이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시간이 지나 언젠가는 명백히 알게 되겠지만 전문가들은 과거 페라리가 오일과 윤활유를 동시에 사용해 출력을 높였다고 의심했고 올해 유량계를 양쪽에 따로 설치하는 규정이 생겼다는 것에서 저는 전문가들의 예측이 맞았다고 생각합니다. 베텔은 전성기가 끝나고 내리막길을 내려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난해 은퇴까지 생각했지만 레이싱 포인트 감독과의 인연으로 마지막 기회를 얻었고 새로운 팀에 이적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베텔은 팀에서 넘버원 대접을 해주지 않으면 가차없이 팀과의 불화를 야기했죠. 드라이버로서 실력이 정점에 있을 땐 이런 방법이 효율적이지만 지금 같은 어려운 상황에서는 팬과 여론이 등을 돌리기 쉽습니다. 특히 이번 레이스에서 오콘과의 사고는 불평불만도 할 수 없는 명백한 베텔의 과실입니다. 드라이버로서 맘고생도 많고 성적에 대한 압박감으로 궁지에 몰렸다 하더라도 사회 챔피언다운 멋진 레이스로 커리어를 마무리하길 바라봅니다. 자, 그럼 이번 그랑프리의 핵심이었던 루이스와 막스의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일단 4번 코너가 핵심인데 레이스가 아닌 연습 세션과 퀄리파잉 세션에서 4번 코너 이탈은 기록 삭제의 원인이 되었죠. 4번 코너를 넓게 돌아 회전 반경을 키우면 빠른 기록을 얻을 수 있었기에 심판진들은 그것으로 인한 이득을 볼 수 없도록 해당 기록을 삭제하여 드라이버들에게 서킷 밖으로 나가면서 달리지 않도록 길들였습니다. 문제는 해밀턴이 이에 불응하듯 레이스에서 29차례나 4번 코너를 이탈해 넓게 돌았다는 것입니다. 왜 해밀턴이 4번 코너를 29번이나 넘어가도록 심판들이 모니터링하지 않았느냐는 질문은 제가 답변할 수 없는 분야입니다. 레이스 디렉터인 마이클 마시나 바레인 그랑프리의 심판진들이 답변해야 할 내용이죠. 하지만 왜 해밀턴만 이런 선택을 했을까 하는 내용은 다뤄볼 수 있습니다. 많은 선수들이 연습 세션과 퀄리파잉에서 기록이 삭제되는 것을 경험했고 거기에 길들여졌습니다. 해밀턴은 막스와의 경쟁에서 자신만이 생각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고민했고 4번 코너에 승부수를 걸었습니다. 보통의 일반적인 레이싱 선수라면 최종 경고를 받은 뒤 단 한 번만 실수해도 페널티를 받게 되기 때문에 안전한 선택을 하기 위해 레이스를 관리하게 됩니다. 실제로 이번 바레인 그랑프리에서 4번 코너는 해밀턴을 제외한 모든 선수들이 심판 쪽에서 제시한 마지노선까지만 공략해 레이스를 펼쳤습니다. 하지만 해밀턴을 달랐죠. 레이스 컨트롤에서 하지 말라고 경고가 들어올 때까지 4번 코너를 이용해 먹었습니다. 하지만 바보처럼 처음부터 4번 코너를 공략한 것이 아닙니다. 막스와 레이스 페이스가 거의 동일하다는 걸 알게 된 해밀턴은 막스와 같은 라인으로 타며 1.5초 차이를 유지했고 막스의 페이스가 떨어질 기미가 안 보이자 팀에서는 강력한 승부수를 걸어 빠르게 피트인하는 언더컷 작전을 실행했으며 막스와의 격차가 멀어져 클린에어에서 맘껏 혼자 달릴 수 있게 되자 아껴두었던 4번 코너를 공략해 격차를 벌려나가게 된 것입니다. 언더컷은 보통의 피트 타이밍보다 먼저 피트를 해 새 타이어로 빠르게 치고 나가 피트를 하지 않은 차량과의 격차를 벌리는 작전입니다. 보통 2등으로 달리고 있는 선수들이 피트 타이밍을 빠르게 가져가 1등과의 불필요한 배틀을 피하고 손쉽게 1등으로 올라가기 위해 사용을 합니다. 하지만 이런 작전은 레이스 후반 타이어 성능 저하로 랩타임이 급격하게 느려지는 불이익을 감당해야 합니다. 메르세데스의 레이스 엔지니어는 해밀턴의 2연속 언더컷이 레이스 후반 불리해질 것을 예측을 했지만 해밀턴이라면 어떻게 해서든 감당해줄 것이라 믿었고 실제로 수명이 끝난 타이어로 1위를 방어해내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야말로 한끗 승부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빈틈을 공략해내고 집요하게 이용해 먹은 해밀턴이 우승 트로피를 들어올린 것이죠. 레이스 팬으로서 이번 승부를 분석하자면 4번 코너를 몇 번 나갔고 왜 심판진이 루이스를 내버려뒀는가 하는 문제는 중요 포인트가 아닙니다. 진짜 중요한 건 바로 해밀턴과 승부할 수 있는 상대가 드디어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그동안 해밀턴은 레이스에서 상대방의 기세를 꺾고 불편하게 만들어 우위에 서려는 모습을 보여줬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몇 년 동안 해밀턴은 위기의식 없이 그저 편하게 우승을 쟁취했었죠. 그만큼 이번 경기는 해밀턴이 위기의식을 가지게 되었고 승리를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2016년 로즈버그의 은퇴와 함께 사라진 해밀턴의 집요한 승부근성이 이번 바레인에서 부활했습니다. 바로 막스 베르스타펜이라는 도전자에 의해서 말이죠. 해밀턴은 늘 이런 선수였고 한 끗이 있는 7회 챔피언입니다. 그리고 그 왕자를 빼앗기 위해 올해 막스 베르스타펜이 도전합니다. 이번엔 막스 베르스타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죠. 이번 바레인 그랑프리에서 막스의 연습주행, 퀄리파잉, 레이스 페이스는 완벽 그 자체였습니다. 레드불의 차량이 위닝카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막스라는 선수는 모든 예상을 뛰어넘어 버렸습니다. 물론 에어로 규정이 완화된 것이 메르세데스보단 레드불의 손실이 적을 것이라는 예측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P1, P2, P3, 퀄리파잉까지 모든 세션에서 1위를 달성한 것은 막스의 순수한 능력입니다. 세포 하나하나까지 신체 감각이 초절정에 이르는 25살의 막스 베르스타펜은 레이서로서의 전성기가 지금 막 시작되었습니다. 지난 7회 챔피언인 루이스 해밀턴이 타고난 레이싱 천재 막스 베르스타펜의 전성기를 가로막을 수 있을지 포뮬러1의 팬으로서 가슴 뜨거워지는 한 해가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